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성실하게 납부한 만큼 더 많은 연금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생활이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기대와는 다른 현실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는 건강보험료, 세금, 그리고 기초연금과의 관계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많이 받는다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1962년부터 1969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는 이러한 제도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대표적인 세대로 충분한 정보 없이 연금을 수령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연금 수령액은 증가했지만 각종 공제와 조건으로 인해 실질적인 생활비는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연금 수령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실제 사례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이해를 돕고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제시할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연금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오랜 기간 동안 성실하게 납부한 만큼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금은 많이 받을수록 무조건 좋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연금 수령액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매우 보편적이며 어찌 보면 당연한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는 다소 다르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기간 복지 상담을 진행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연금 수령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크게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체감상 더 어려워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소비 습관 때문이 아니라 제도 자체에 숨어있는 여러 구조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수급자는 매달 약 18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서 처음에는 매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납부한 결과를 보상받는다는 생각에 큰 보람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나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생활이 여유로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통장에 남는 금액이 생각보다 적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초기 기대와 실제 체감 사이의 간극은 많은 연금 수급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금을 단순한 수령 금액으로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연금이 하나의 총소득으로 간주되며 그 안에서 다양한 항목들이 차감됩니다. 대표적으로 건강보험료와 세금이 있으며 이 두 가지 요소만으로도 수령액의 상당 부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초연금과의 관계까지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은 바로 소득의 총합입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임대수입, 금융소득 또는 아르바이트 수입 등이 있을 경우 이 모든 금액이 합산되어 평가됩니다. 그 결과 예상치 못하게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거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연금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소득 구조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요소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구조적인 특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수급자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의 기준이나 단순한 기대만으로 현재의 연금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비슷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국가에서도 연금 수령액 자체보다는 실제 가처분 소득, 즉 손에 쥐는 금액이 더 중요한 지표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액 비교가 아닌 전체적인 재정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시사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연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유리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다양한 조건과 기준에 따라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노후 설계에서 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재검토하고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소득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연금 수령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손해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될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담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체감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요한 세 가지 함정, 건강보험료, 세금, 그리고 기초연금과의 충돌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연금 수령자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해당 금액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부과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건강약 7% 수준이며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180만 원의 연금을 받는 경우 약 12만 원 이상의 금액이 건강보험료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포함하면 실제 부담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생활이 더 여유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공제 항목을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체감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세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돌려받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연금 납부 시 이미 세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수령 시점에 과세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득세가 부과되며 금액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도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월 180만 원의 연금을 받는 경우 약 7만 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연간으로 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합치면 매달 20만 원 이상이 공제될 수 있으며 결국 실제로 손해주는 금액은 기대보다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큰 함정은 기초연금과의 충돌입니다. 기초연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복지 혜택으로 최대 약 3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 전체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초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결과 기초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이며 실제로 가장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를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한 사람은 국민연금으로 월 200만 원을 받고 있지만 기초연금 배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국민연금으로 150만 원을 받으면서 기초연금 약 30만 원을 추가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총소득을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후자의 경우가 더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즉 단순히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는 실제 생활 수준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이 세 가지 함정이 동시에 작용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건강보험료로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고 여기에 세금까지 부과되며 동시에 기초연금까지 받지 못하게 된다면 체감소득은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수급자들이 연금은 늘었는데 왜 생활은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는 개인의 추가 소득에 따라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 수입이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전체 소득이 증가하면서 건강보험료가 더 높아지고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은 더욱 낮아집니다. 즉, 단순히 연금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소득 구조를 함께 분석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은 단순히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공제와 조건을 고려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세금, 그리고 기초연금과의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을 수령하기 전부터 이러한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국민들에게 노후의 안전망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이후 예상과 다른 결과를 경험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금 수령액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 수준이 크게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부담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혼란과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반응 중 하나는 왜 더 많이 받는데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가라는 의문입니다. 많은 수급자들은 연금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여유로운 삶을 기대하지만 건강보험료와 세금이 동시에 증가하고 기초연금까지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겪으면서 체감소득이 줄어드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러한 감정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한 60대 여성은 국민연금으로 매달 200만 원을 수령하게 되었지만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높은 연금 수령액을 부러워했지만 본인은 오히려 차라리 조금 덜 받더라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것이 더 나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체감과 외부의 인식 사이에는 큰 괴리가 존재합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부부가 각각 연금을 수령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서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전체 가구 소득이 기대보다 낮아지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개인 단위가 아닌 가구 단위로 평가되는 제도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단순히 개인의 정보 부족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제도 자체가 복잡하고 다양한 조건이 얽혀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모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정책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최신 정보를 따라가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준비 없이 연금을 수령하게 되고 이후에야 문제를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연금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일반 국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관계가 모순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 전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제도를 운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연금 수령을 앞둔 세대에게는 맞춤형 상담과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한편 일부 국민들은 스스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거나 일부 금액만 수령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등 제도 내에서 가능한 전략을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 역시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또 다른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반응은 한 가지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은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안과 예상과 다른 결과에 대한 혼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제도의 투명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개인 역시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설계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연금제도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민연금은 단순히 많이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세금, 그리고 기초연금과의 관계까지 고려하면 실제로 손해주는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조 속에서 어떻게 해야 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노후 소득을 최적화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4가지 핵심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정해진 수령 시점보다 늦게 받기 시작하면 매년 약 7.2%씩 수령액이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부터 월 1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70세까지 수령을 미루면 약 216만 원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증가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이 전략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기대 수명, 다른 소득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건강이 좋지 않거나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무조건 연기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부분 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은 한 번에 전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일부만 수령하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총 소득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전액 수령할 경우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150만 원만 수령하면 추가로 약 30만 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수령액은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연금을 덜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훨씬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추가 소득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임대 수입, 금융소득, 아르바이트 수입 등이 있는 경우 전체 소득이 증가하면서 건강보험료가 높아지고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일정 수준에서는 소득을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를 소폭 낮추거나 일부 수입 시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소득을 관리하면 기초연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손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전략입니다.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전문가 상담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연금 문제는 단순한 계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나이, 재산, 배우자의 소득, 건강 상태, 향후 계획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연금 수령 방식이나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되찾거나 전체 소득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이나 행정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개인 재무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금융도구와 정보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소득 구조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재무계획을 세우거나 연금 수령 시나리오를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준비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의 리스크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 핵심은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받느냐입니다. 동일한 연금 금액이라도 수령 방식과 시기에 따라 실제 생활 수준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다양한 선택지를 비교한 뒤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은 단순한 소득이 아니라 인생 후반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의 수십 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다 신중하고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국민연금은 단순히 많이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유리한 제도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세금, 그리고 기초연금과의 관계까지 함께 고려해야만 실제로 손해지는 소득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 수령액 자체에만 집중하다가 예상치 못한 공제와 조건으로 인해 실질적인 생활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는 선택의 폭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정보와 계획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거나 부분 수령을 선택하고
추가 소득을 관리하는 등의 전략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최적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얼마를 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에서 연금은 단순한 복지제도를 넘어 개인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고 연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쌓일 때 비로소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